가깝고도 멀게 느껴지는 법, 주목할 만한 법안들을 소개합니다. 김덕수의 법안 프리즈. 자,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어떤 법안을 발의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김덕수 전 국무총리 정무기획비서관 스튜디오에 나오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덕수입니다. 저는 가장 궁금한 게 네. 우리 비서관 형은 지난 한 주를 또 어떻게 보내? 워낙에 활발하게 움직이시기 때문에. 바쁘죠. 제가 지난 일요일에 요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지난 일요일에 제 12회 나주 8관회 복원을 위한 금성산 문화축제라는 아주 국가적인 행사에 네네네네. 사회를 봤어요. 오. 그래서 이 8관회가 뭐냐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리고 싶은데 저희 국사 시간에 배웠던 그렇습니다. 고려 시대의 8관회 연등회. 근데 이게 이제 우리는 불교 행사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죠. 아닌가요? 이게 사실은 불교 국가였잖아요. 네. 고려 신라 때는 조선에 그렇죠. 와서 유교 국가가 됐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행해졌던 거기 때문에 이제 불교 행사가 돼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라 진흥왕 아시죠? 뭐 진흥왕 순수비, 그러니까 신라 시대 중흥을 이끌었던 진흥왕 때 이게 처음 시작을 했는데 전쟁 때 죽은 장수와 병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국가가. 현충 행사 같은 거죠. 일종의. 그리고 고려가 이제 이 들어오면서 태조 왕건이 훈요 10조에 이걸 그 국가 행사로 또. 근데 요때는 고려 때는 그랄까 현충 의미에다가 개경에서는 11월 15일, 서경에서는 10월. 그러니까 음력 이때니까 추수한 뒤에요. 그래서 추수감사의 의미를 더한 겁니다. 국가 행사로. 현충과 추수감사. 그렇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때 신라 고려가 불교 국가다 보니까 불교 행사다. 그리고 사찰이 주관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의미가 있었는데 조선시대에 오면서 이제 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불교를 좀 억압했죠. 숭유. 그러다 보니까 이 팔관회를 폐지했어요. 팔관회 폐지는 좋은데 근데 팔관회 때 했던 음악, 무용 이거는 궁중 행사에 또 전해져요. 이게 이 팔관회가 궁중 행사니까. 그리고 제사 일종의 제사인데 그것도 유교 행사에 그대로 좀 편입이 돼요. 그러니까 전해지는 거죠. 그 팔관이라는 이름 없어졌지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고려 신라 때는 이게 왕이 주관하고 수도에서 개경, 서경 등에서 했는데 고려 현종 때 거란하고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드라마 보셨지만 이때 현종이 나주로 몽진을 와서 제가 행사했던 심양사에 요 국난을 전쟁을 좀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기잖아요. 그리고 그 개경으로 황궁하셔서 나주에서 그 경험 본인이 목숨을 걸고 몽진을 왔던 건 드라마에서 보셨을 텐데 나주에서 국난을 극복했다 그래서 팔관회를 나주에서 해라 하고 국비를 지원을 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에서 행해진 유일한 지역이 나주에서 그 국가 행사 팔관회를 했다는 우리 거죠. 강원도인가 어디에서 이거 하지 않았나요? 팔관회 행사 있지 않았나요? 재연 행사 같은 게? 재현 행사는 최근에 이제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일부 사찰에서 각자 하긴 하는데 국가 행사로 지방에서 했던 건 나주가 유일했다. 의미 있는 행사다. 그래서 그런 국가 행사의 사회를 제가 봤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자꾸 이런 걸 좀 소개를 잘 해주셔야지 우리 지역에서 맞습니다.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것이 제일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오늘 저희가 본격적으로 알아봐야 될 일들은 이번 주에 어떤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는지 이지 않겠습니까? 네. 먼저 좀 가장 심각하고 우리 같이 좀 공감했으면 하는 건데요. 우리 북구울의 전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담배에 대한 경고 문구를 기존에는 담배, 전자담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담배 등으로 확대를 해서 전자담배뿐만 아니라 요즘은 다양한 형태로 뭐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흡연 기구가. 그래서 담배 등으로 하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입담배 뭐라고 해야 되나요? 관련이라고 그러죠. 입담배 그리고 전자담배 두 개로만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제안했는데 무슨 또 액상 담배는 여기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뭐 또 요걸 법에 제안하면 또 새로운 형태의 이런 흡연 기구가 나온다는 거죠. 패치나 금연 금연 그래서 흡연 껌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포괄적으로 담배 등 이렇게 해서 좀 금연을 좀 늘리자 이런 거고요. 흡연을 못하게 하자는 거고요. 또 담배 광고에 담배를 이제 담배 사업자들은 팔려면 광고를 해야 되는데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좀
흡연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디자인이나 그 문구 이런 걸 좀 제한하자 이런 겁니다. 작년에 그 질병관리청이 조사한 흡연 데이터를 좀 보면 흡연 통계를 보면 우리가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게 전체적인 흡연율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성인의 경우에 22.2, 21.6이니까 0.6% 정도 높아졌는데 전자담배의 경우에 그 아까 말씀드린 관련 말고 전자담배는 5에서 8%로 3%. 근데 남성의 그 관련은 감소했어요. 근데 전자담배는 늘어났고 여성의 전자담배 흡연율이 2배 가량 늘어났어요. 그리고 청소년의 경우도 이 전자담배 영향인 것이죠. 청소년의 흡연율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조치들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흡연을 좀 줄여보자라는 그렇죠. 거죠. 저는 금연하자는 한때는 그 TV나 영화에서 담배 피는 장면 함부로 못 보게 돼 있잖아요. 아주 멋지게 나왔는데 지금은 다 거의 삭제해서 나오죠. 저는 그때는 좀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뭐 표현의 자유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걸 이렇게 지금은 절대적으로 저는 찬성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도 생각하고요. 그렇죠. 그렇듯이 이렇게 흡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한다는 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 가까운 편의점에 가보시면 담배 광고가 아주 흔해요. 그러니까. 평균 한 17개 정도가 있답니다. 17개 광고가 있는데 그게 좀 전에 청소년들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90%가 거의 대부분이 아이들이 구매하는 제품들 옆에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고 내용에 보면 풍부한 맛, 부드러운 목넘김, 쿨하게 샷하라 이렇게 좀 유혹한다는 거예요. 우리 저 비서관님은 담배 안 하시죠? 전 대학 때 시위 현장에서 담배를 배웠습니다. 지금도? 지금은 가끔 목소리가 갑자기 부정을 못 하겠습니다. 볼륨이 줄어드네요. 자, 어쨌든 뭐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법안 같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법안 넘어가죠. 시간이 없어서요. 두 번째 법안은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이용 설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데 이게 이제 뭐 각종 입장권, 관람권, 체육시설 이용권과 관련된 거예요. 현재는 그 매크로라고 아시죠? 자동 반복 프로그램으로 해서 구매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안표로 팔린다는 뉴스는 보셨을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범죄 아닙니까? 현재는 이게 부정 판매로 그러니까 부정 판매를 범죄라고는 하지만 처벌이 미약하고 그리고 그걸 가장 매크로로 구매했는지 입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매크로라는 규정도 올해 초에 새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게 실효성이 좀 없어서 이것도 좀 전에 뭐 그 비슷한 취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정 판매 행위로 이 처벌 대상을 확대하자는 건데 이게 안표 시장 자체가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 온라인 티켓 거래 사이트에 보면은 77,000원 하는 입장권이 235만 원에 팔린다. 있을 수 있어요. 특정한 주변에서 연예인의 공연은 뭐 500만 원이 넘는 금액에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공연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공연에 대한 접근 자체를 막는 거다 안표가 뭐 이런 지적이 있는 겁니다. 안표도 안표고 아까 이제 매크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뭐 개장을 하고서 0.5초 만에 매진이 된다. 이런 거는 매크로가 아니면은 가능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몇몇 이 부정 판매 업자들이 매크로를 돌리는 겁니다. 그럼 일반인은 접근도 못 하는 거예요. 이거를 좀 막을 수 있는 방법들 안표를 포함해서. 그래서 포괄적으로 규제를 해서 모든 부정 판매 뭐 매크로를 썼는지 안 썼는지 따지지 말고 가격을 이렇게 하면 제한하고 처벌을 지금은 이렇게 부당 이득을 얻더라도 그 이득을 뭐 몰수하거나 추징하거나 하는 근거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근거를 둬서 처벌도 좀 강화하자 이런 겁니다. 이것이 이제 실효성 지적이 뭐 없잖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떻게든 방법을 좀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미 이제 지난 9월에 국민권익위도 이게 그 장기적으로 문화체육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다. 그럼요. 이런 취지로 이제 이 안표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해라라고 공고를 했고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이거 개선하겠다라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네. 이건 우리 조계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서 안표 시장이 근절되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그래야겠습니다. 네네. 자, 김덕수 전 국무총리 정무기획 비서관과 이번 주 우리 지역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법안 어떤 법안입니까? 나주화순 신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인데요. 예. 이게 이제 읍의 설치 기준의 내용은 읍 아시죠? 예. 도농 복합 형태 시에서 인구 감소 등 행정 여건 변화로 2개 이상의 동을 통합하여 시 설치 이전에 읍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건데 말이 어려운데요. 네네네. 설명을 하면 예. 나주시가 1981년에 금성시라는 이름으로 시가 됐는데 예. 그때 이 지금 법의 대상이 되는 영산포 읍 예. 시 전에 영산포 읍이 24,316명이었어요. 근데 3개 동으로 나뉘어 가지고 이제 시가 됐는데 예, 예. 시가 돼서 동이 됐습니다. 영산포 예. 읍이. 근데 작년 말 현재 이게 8,750명으로 인구 수가 급감한 거죠. 뭐 시간이 한 40여 년 지났지만 그러니까 이게 원도심이 이렇게 좀 도심이 쇠퇴하면 이런 경우에 행정이 비효율이 되고 주민들이 불편하다. 네. 그래서 다시 원래 읍으로 좀 만들자 하는데 그 근거가 없으니까 이번에 근거를 좀 만들자는 취지인데요. 저는 이 기회에 예. 뭔가 국회 우리 신정훈 의원이 또 행정안전위원장입니다. 국회 요 지방자치를 소관으로 하는 이 기회에 국회나 정부가 지방 소멸에 대해서 더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마을과 사람 기사를 쓴 동강면의 경우에 최근 30년 동안 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었어요. 5,400명에서 2,300명으로. 예. 그리고 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 강원도 태백은요. 예. 동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으로 된 그 시는 인구가 5만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3만 8천에 불과하고 또 도농복합시라고 우리 나주처럼 도농복합시는 인구가 15만 이상이 돼야 돼요. 근데 나주도 15만이 안 되지만 강원도 삼척은 6만 2천입니다. 예. 전북 남원은 7만 6천이에요. 경북 문경도 6만 7천이에요. 이런 시군이 상당수입니다. 지방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좀 찾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좀 정리를 해보면 신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그러니까 읍으로 환원할 것인데 그것이 이제 인구가 줄면서 생기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한 대책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우리 비서관께서 보시는 거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지방 소멸의 문제를 더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야 될 문제다. 현재 이게 지방 소멸 답은 없습니다. 네. 중요한 건 권력의 의지입니다. 대통령과 정부, 국회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저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 균형 화두로 해서 혁신도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나마 지방 소멸의 일부를 좀 정지시킨 거예요. 조금 지연시킨 겁니다. 이런 걸 좀 더 강력하게 해서 지방에 더 많은 자원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할 수 있는 거는 대통령과 정부, 국회밖에 없어요. 그렇죠. 발등에 떨어진 불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시급하게 논의하고 고민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덕수 전 국무총리 정무기획 비서관이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